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유럽의 분위기 그리고 미국의 분위기는 엇갈렸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는 총리가 결국에는 사임을 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유럽 증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줬고, 미국에서는 장 초반에는 이런 느낌으로 잘 가다가 결국에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날 다우지수가 0.3%,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 0.7, 0.6, 거의 뭐 나스닥 지수의 하락 때문에 S&P 500 내에 있는 기술주들의 부진함이 그대로 좀 보여졌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요, 실적, 그리고 발언, 그리고 국채 금리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전강 후약을 나타내는 패턴대로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우선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 출발할 수 있었던 거는 유럽발 악재가 줄어든 것도 있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높이가 낮기는 하지만 이 낮아진 눈높이 정도는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좋은 실적들이 나오는데요. IBM하고 통신사 AT&T가 실적을 잘 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 특히 IBM 쪽에서는 연간 수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더 올라가는 흐름이었고요. AT&T 쪽에서는 이 실적에서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났고, 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로밍에 대한 그런 개선세도 나와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적 잘 나왔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좋게 내면서 이날 장 초반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악재가 되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발언이 또 매파로 나오게 되면서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는 이런 배경을 마련을 했는데요.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조만간 더 높아질 것이다. 솔직히 인플레이션 둔화가 실망스럽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금리가 4%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부담감을 끌어올렸고요. 고강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10년물 국채 금리, 2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띠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10년물이 장중에 4.2%까지 올라서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4.6%까지 오르게 되면서 2007년 8월 이후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고용지표가 견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간밤에도 이런 주택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게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0.6% 평균 하락을 했었는데 간밤에는 0.8%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한 2, 3일 오르다가 결국에 이틀 정도 조정받는 미국 증시가 되겠는데요.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서비스 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T&T가 호실적을 내면서 서비스 내에 있는 통신 관련된 업종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에너지 쪽에서도 약간의 이제 수요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면서 중국 덕분에 0.1%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틸리티 쪽 약간 부진했고요. 그리고 산업재 쪽에서는 침체 우려가 또 다시 커지게 되면서 이 유통 쪽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이제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던 그런 장이었었는데요. 아직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적에 따라서 증권사의 입김에 따라서 일부 종목들은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성장주 보겠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종목들, 그러니까 대형 IT 종목들은 수급에 따라서 이제 공방전을 벌이는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구글, 메타 전반적으로 다 0.5%를 전후한 정도의 등락을 보여줬고요. 이날 봐야 될 특징주는 이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6.6%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도 부진했고 또 차량 인도량도 적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오늘 본장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요. 테슬라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미국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 리비안이나 루시드 모터스도 하락폭이 나와줬습니다. 그에 반해서 중국 전기차들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변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반발 매수세까지 겹치게 되면서 중국 전기차들은 니오가 0.4%, 샤오펑 3.5% 상승을 했고, 이렇게 중국의 전기차가 잘 가면서 동시에 중국의 전자 상거래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장비 쪽에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게 체크가 되실 텐데요. 호실적도 나왔고 또 증권사의 입김도 작용을 했습니다. 어제 장마치고 램 리서치가 잘 실적이 나왔죠. 이제 그러면서 본장에도 긍정적으로 이어집니다. 7.8% 상승을 하면서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나 이런 KLA 덴코 이런 회사들한테도 이런 투자 심리가 퍼지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줬고요. 제조업체 쪽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비메모리 쪽과 메모리과 관련된 핵심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이제 이런 장비주들의 흐름에 따라서 제조업체에도 이런 좋은 흐름이 이어지다가 결국에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중에 거의 한 6%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제 그만큼 이 업황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이 됐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올라갔었는데 결국에 국채금리 때문에 1%까지 상승폭을 반납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 메모리 쪽에서 웨스턴 디지털 0.3%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는 금리가 이렇게 올랐지만 결국에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다 약세 흐름이었었고, 이날은 대형 중앙은행들보다는 이제 중소형 지방은행들이 더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US뱅코프 3%, PNC 코퍼레이션 2.4%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어제랑 분위기가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장비 쪽에서의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장마치고 이제 에버트 쪽에서 이제 실적을 부진하게 내서 악재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 2.9% 하락했고, 같은 관점에서 서머피셔, 다나허, 그리고 백신을 만드는 모더나까지 전반적으로 3%, 5%, 그리고 모더나는 4% 이상 하락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업재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경기가 계속 침체가 되다 보면은 인프라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위축되는 그런 흐름이 그대로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쪽에 위치되어 있는 철도 관련된 운송 회사들이 전반적인 약세를 띄었습니다. 유니언 퍼시픽이 6.8%, 그리고 이것 때문에 CSX 코퍼레이션도 동시에 밀리는 모습이었었고요. 또 다른 이제 지상 운송 업체 중에서 이제 UPS 택배 업체들이죠. 2.9%, 페덱스도 1.8% 이러한 흐름에 그대로 연결돼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듯 실적이 부진했지만 라스베가스 샌즈는 5.3%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3분기에 이런 조정 순이익이 27센트, 그리고 매출이 10억 1천만 달러 이렇게 되게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여행에 대한 제한 움직임, 거기다 방문객 감소가 계속해서 사업을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얘기했던 거에 이제 투자자들이 포인트를 맞췄는데요. 그래도 이제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관광 지출에 대한 본인들의 이런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해서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날 올라가는 카지노 그룹주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성장주 중에서 스냅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밀렸죠. 26%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안 그래도 저조했었는데 더 밀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게 나와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불투명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악재가 겹치면서 이렇게 더 많이 밀렸습니다. 매출이 11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0.80달러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스냅에서 해고를 해가지고 어쨌든 회사를 살리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고, 또 일일 사용자 수가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19% 늘었다라는 것도 콘텐츠에 대한 매력은 그대로 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요. 순손실이 무려 400%나 급증을 했고, 거기에다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고 회사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실적 전망을 계속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악재가 되면서 스냅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보겠습니다. 최단기로 영국 총리가 사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악재로 본 건 아니고 그동안 이 총리가 만들었던 부담되는 정책들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내용으로 오히려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그닥 크지는 않았었는데요. 독일 쪽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게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계속해서 안 좋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제 지표가 발목을 잡게 되면서 독일이 0.2, 그리고 프랑스 0.7, 그리고 총리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영국도 0.2% 상승에 그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가 거의 보합권에서 등락했던 하루였는데요. 계속해서 변동은 있지만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고, 반대로 중국에서 코로나 정책을 좀 풀 수도 있다라는 호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서로 공방을 벌이다가 이렇게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구리 가격은 역시 중국이 최대 손님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정책을 좀 바꿀 수 있다는 내용 속에서 올라갑니다. 1.8% 상승이고요. 그리고 금값은 0.1% 올랐는데요. 워낙에 많이 내려갔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심리적인 그런 지지선에 대한 그런 흐름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 정도가 나와준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앞서 이런 매파 연준들의 그런 발언들 때문에 10년물이 무려 10bp나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상승폭을 더 키웠고요. 2년물은 이거보다 더 크게 올라가면서 4.5%까지 상승해 있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실적은 잘 나오는데 국채금리가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뉴욕 증시가 약세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도 있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연이틀 하락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따른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특히 기준물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인 4.24%까지 치솟으면서 시장에 큰 부담을 가했습니다. 한편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IBM과 프록터 앤 갬블이 예상을 상회한 실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대장초 지수 상승을 이끌기도 했지만 테슬라의 매출이 기대를 하회하면서 오늘 6.6% 하락한 점이 시장에는 부각된 모습이었는데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중국에서 자동차를 주문한 뒤 출고까지 걸리는 이른바 리드 타임이 짧아지고, 이것이 테슬라가 수요 둔화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인 가운데 수요 부진이 가격 하락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마진도 작아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힘을 얻은 하루였습니다. 한편 최근 시장을 끌어내리는 연준의 자이언트 금리 인상에 대해 헤지펀드인 그린라이트 캐피탈의 데이비드 아연호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기조가 바뀌기 전에는 주식시장의 약시장 탈출이 어렵다고 비관하고 있는데요. 그는 지금의 연준 통화정책 기조가 주식시장 하강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의 효과를 감퇴시키고 이에 따라 이들이 소비를 줄여 물가를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연준의 기존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한, 그리고 인플레이션 강세가 지속되는 한 주식시장의 상승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의 강력한 노동시장을 제어하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2% 정도로 진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중단되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의 상실을 우려하기 때문에 경쟁사만큼 빠르게 제품 가격을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이 과정에서 제품 가격 인상이 중단된다면 현재 8%로 웃도는 물가 상승률은 향후 2%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러드 총재 외에 다른 주요 연준 당국자들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동력으로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른바 필립스 곡선을 근거로 임금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블러드 총재는 다른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노동시장을 통해 작동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필립스 곡선은 지난 20년 동안 보합세를 보였다면서 노동시장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상태라며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동안 인플레이션과 싸울 좋을 시기라고 평가하면서 내년 상반기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에서 4.75% 부근까지는 올라야 한다며 오는 11월 FOMC에서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7%에 육박하자 늘어난 이자 부담에 따라 주택시장의 매매 심리도 얼어붙은 건데요.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9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전달 대비 1.5%가 감소한 연율 471만 채로 집계돼 전달에 478만 채보다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 470만에 근접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주택 판매는 일시적으로 주택 판매가 급감했던 코로나19 발생 직후 2020년 봄을 제외하고는 지난 2012년 9월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3.8%의 급감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금리 인상의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는 있지만 시장의 공급이 여전히 타이트한 가운데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9월 기존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38만 4,8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4%가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127개월 연속의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틀 연속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반도체 장비 쪽에 있는 램 리서치의 흐름은 달랐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1980년에 설립된 글로벌 반도체 웨이퍼 제조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램 리서치가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7.8%가 급등한 355달러 8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회사의 분기 주당 순이익 EPS는 10달러 42센트로 시장 예상치 9달러 55센트를 약 9.1% 상회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4.8%가 증가했고 분기 매출은 50억 7,400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48억 7,900만 달러를 약 4% 상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7.9%의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다음 실적 발표일은 2023년 1월 24일이며 시장의 전망은 51억 100만 달러의 매출과 10달러 07센트의 EPS이며 회사 측은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2023년 전체 매출이 약 20에서 25억 달러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뉴욕 연방은행의 5년 그리고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되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시작으로 슐럼버거, 버라이전, 심플리 굿푸드, 헌팅턴 베크쉐어스, 오토리브 잉크, HCA 헬스케어, 리전스 파이낸셜, 인터컨티넨탈 그룹, 인터퍼블릭 그룹, 그리고 사우스 플레인스 파이낸셜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